네, 반갑습니다. 청정상원입니다. 이거죠? 이거죠. 이게 유튜버의 삶인가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선정상호 코너는요, 바로 로봇 청소기입니다. 이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면 집안이 정말 혁신적으로 편해지거든요. 이 로봇 청소기를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. 제가 이 방송 촬영의 기준에서 어제도 제가 실제로 잘 판매하고 왔었거든요. 최근에 왜 이렇게 이 로봇 청소기가 핫해졌는지, 로봇 청소기를 고를 때의 장단점과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. 그리고 브랜드별로 추천 제품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유튜버의 삶인가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. 지난번 영상도 찍을 때 보니까요, 또 역사를 가미하니까 상당히 사람이 좀 유식해 보이더라고요. 역사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이 로봇 청소기가 처음 나온 게 2001년도죠. 스웨덴의 이 일렉트로룩스에서 트릴로바이트라는 제품이 나옵니다. 트릴로바이트. 그 기능들을 추가하고 조금 보완해서 나온 게 미국에서 이제 아이로보의 룸바라는 또 제품이 또 나왔죠. 자, 그리고 2003년도 이제 LG에서도 로봇 청소기가 출시가 됩니다. 근데 초창기에는요, 이 로봇 청소기가 단점들이 좀 많았어요. 옛날에는 뭐 신발장에 가서 엎어져 있었다거나 이제 문을 살짝 열어놓고 청소를 했는데 이 집을 나가서 계단 밑에 애가 떨어져 있었다. 그나마 이제 손에 닿는 부분들, 침대 밑이나 손에 닿지 않는 저기 소파 끄트머리 위치에 애가 죽어 있더라,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. 불과 한 20년 전인데 이제는 원체 이 기술력이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뭐 가장 좋은 게 이 모터의 기술력이 강해졌죠. 모터가 강해진 만큼 얘를 받쳐주는 배터리가 좋아졌고요. 그리고 센서링의 기술, 이 센서가 달리다 못해 앞에 이 밝게 비추는 눈이 카메라가 생겼죠.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수적인 기능들이 생기면서 이 로봇 청소기가 엄청 이 하이엔드 시장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. 자, 먼저 로봇 청소기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제가 실제로도 홈쇼핑 방송할 때 썼던 오프닝인데요. 여러분, 로봇 청소기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줍니다. 시간이 돈이잖아요. 결국 고객님의 돈을 아껴주는 제품입니다.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보통 청소할 때 바닥 청소 쓸고 닦고 하면 보통 아무리 적어도 30분. 저는 이제 보통 이 로봇 청소기를 언제 쓰냐면 외출할 때, 강아지 산책할 때 보통 30분이거든요. 그때 저는 많이 돌려놓고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제 점점 하이엔드로 가고 있다고. 걸레를 세척해주고, 심지어 조금 더 하이엔드로 가면 물걸레에서 걸레를 빨았던 이 오수를 비워주기도 해요, 자동으로. 그리고 얘를 아예 통을 거치지 않고 바깥으로 직배수 키트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케이스도 있죠. 근데 문제는 호수를 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. 그러면 이제 욕실 옆이나 주방 옆에 뭐 이런 데밖에 설치가 안 되겠죠. 약간의 설치적인 한계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청소 구역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인데요.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랩핑을 하게 되면 방마다 이름을 지어줍니다. 룸 1, 룸 2, 룸 3. 저희 집에 한 룸 한 8까지 있는데 방이 8개가 아니라 방이 8개면 저는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. 그냥 여기서 유튜브 안 해도 돼요. 방을 하나를 뭐 이제 2개로도 나누기도 하더라고요. 방마다 청소의 세팅 값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. 여기는 흡입을 좀 세게 하겠다, 내지는 거실이나 주방은 또 이제 뭐가 좀 눌러붙기도 하잖아요. 물걸레를 2번 하겠다. 청소 구역들을 정확하게 세팅하고 관리하시는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,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여기 딱 있네요, 소파 같은 것들. 이게 제가 봤을 때 한 높이가 한 10cm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10 네. 한 2, 3 정도. 그쵸. 근데 이런 데 청소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게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런 데 직접 들어가서 흡입 청소와 물걸레질을 동시에 해줄 수 있다. 아, 이거 진짜 큰 장점입니다.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장점만 있냐? 단점도 있죠. 일단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. 1차적으로 얘가 원형으로 생겼거든요. 그러면 원형인데 우리 집은 사각이죠. 사각형 안에 원을 채우면 여기가 비잖아요.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? 내가 해야지. 그거 내가 해야죠. 그리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조금 필요합니다. 아까 걸레를 얘가 자동으로 빨아내고 세척한다고 말씀드렸죠. 그럼 이 걸레를 빤 더러운 물은 비워줘야 되죠. 그럼 물은 내가 넣어야 되잖아요. 얘네들을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감독관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. 그게 바로 이 영상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. 이 로봇 청소기도 결국 흡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. 로봇 청소기가 언제 또 소음이 좀 많이 나냐면 로봇 청소기 벽 가다가 부닥칩니다. 물론 뭐 이렇게 가지 않아요. 막 가다가 막 뭐야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.
사실 브랜드나 제품이나 센서에 따라서 부딪히는 강도가 조금 달라져요. 요거 때문에 신경 쓰여서 야 이거 좀 시끄러운데 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. 자, 그리고 생각보다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다. 왜냐면 요즘 쓰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 스마트폰으로 다 하거든요.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다는 건 스마트폰 조작이 좀 힘든 어머님,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약간 단점들이 있다는 게 약간의 그 한계일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물리 버튼 있고 와이파이 연결 안 하고도 작동하는 것도 있긴 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그냥 자동 청소가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빵마다 약간 세팅 값을 뭐 다르게 한다거나 일단 지도를 읽어내는 역할이 있는 것들은 다 와이파이를 잡으셔야 돼요.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가 없는 상태에서 와이파이를 구축 안 하는 상태에서는 이 센서에 의존하는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더 부닥쳐서 돌아오는 요 이제 센서링 같은 것들 약간의 그 소음 걱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구매 전 체크해야 될 사항을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이니까 코드가 일단 꽂힐 수 있어야겠죠. 로봇 청소기도 앞뒤로 이제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조금 있어야 돼요. 얘가 너무 바짝 돼 있게 되면 얘가 나왔다가 잠깐만 여기 어디야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. 아까 이 조금 하이엔드로 가게 되면 얘 물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이 배수도 자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호수가 들어와야 돼요. 호수가 들어왔다가 빠져야 되는 공간까지도 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. 그게 이제 알아보셔야 될 부분이고, 두 번째는 와이파이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. 리모컨이나 와이파이가 없어도 되는 제품들이 있긴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내가 방방마다 조금 더 세심한 컨트롤을 좀 하고 싶다거나 밖에 나가서 명령 하다를 휴대폰으로 내리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. 그리고 집안 구조를 보셔야 돼요. 방방마다 어느 정도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. 근데 문지방이 너무 높아. 그러면 아예 그냥 벽으로 인식을 벽으로. 그러면 얘가 되돌아갑니다. 그래서 얘가 문지방이 너무 높지 않은지 보셔야 되고, 추가적인 또 센서 기능들을 또 확인하셔야 되는데, 제가 어제 방송했던 것도 전면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. 여기 있고 여기 있어. 그리고 보통 여기도 있어. 그리고 바닥에도 센서가 있어요. 가다가 여기 센서가 있네. 여기 뭐 낭떠러지네.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많이 있어서 이런 센서가 뭐가 있는지.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더 정확하게 센서링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. 그런 분들이 계셔서 실제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일단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체크해 보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 배터리 사용 시간. 배터리가 최근에 많이 기술력이 좋아지긴 했거든요. 배터리가 저는 써보니까 중간에 그냥 떨어져서 얘가 도중에 충전하러 가는 케이스는 진짜 없더라고요. 또 나는 유독 이제 하루에 청소를 좀 많이 돌려야 된다. 그러면 그래도 배터리 사양이 조금 더 넉넉하게 용량이 큰 것들을 또 추천을 드리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AS죠. AS. 중국에서 생산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처리가 된다거나 부수 기자재들을 잘 구할 수 있는지. 배터리도 이게 뭐 관리 못하게 되면 보통 3년 만에 그냥 애가 가버리는 케이스도 있거든요. 뭐 3년마다 5년마다 그런 기로에 있으신 분들도 처음부터 브랜드 파워가 좀 좋은 제품을 하시는 게, 7년 이상 바라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AS가 잘 되는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초반에 좀 추천드릴 제품들은 하이엔드급입니다. 가격이 한 150만 원대에서 한 160만 원대까지. 근데 하이엔드에 걸맞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. 일단 우리 그 임시완 씨가 CF 속에서 선전하는 우리 나르왈, 물 자동으로 유입하고 그다음에 배수해주고, 요게 이제 나르왈에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좋은 게 뭐냐면 클리너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클리너가 투입이 되면서 얘 걸레를 세척해 주니까 걸레를 좀 확실하게 빨아낸다. 이 장점이 있어서 좀 하이엔드급으로는 나르왈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로보락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. 요것도 한 150만 원대 정도. 요거는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면, 걸레를 빨아내기 위해서는 걸레를 빨아낼 수 있는 빨래판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 빨래판, 보통 더크라고 합니다. 더크를 얘를 빨아낼 수 있습니다. 요 빨래판까지 열풍 건조로 말려주니까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청소를 할 수 있지 않나. 드림이는 차이점만 말씀을 드리면,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이 로봇 청소기들은 걸레 리프팅 기능이 있어요. 카페트를 만났다 걸레 리프팅해서 카페트에는 물걸레가 닿지 않고 흡입을 좀 확실하게 세게 해냅니다. 이게 걸레 리프팅 기능이거든요. 드림이 같은 경우에는 걸레를 내려놔요. 오히려 더 확실하게 청소를 할 수가 있겠죠. 앞에 그 카페트가 있네, 이불이 있네, 그러면
집에 가서 내려놓고 오더라. 그리고 확실하게 흡입 청소를 해놔더라. 이게 약간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래도 이제 비용이 140만 원 후반대나 한다. 그럼 여기서 이제 비용을 조금 더 낮추면 한 20만 원 정도만 낮춰볼까? 에코백스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. 사각형으로 예쁘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앞은 운전을 좀 해야 되니까 타원형으로 생겼고, 뒤는 약간 사각으로 생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사각지대를 약간 최소화시켰다. 이런 약간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너무 또 비싼 것만 말씀을 드리니까 아예 뭐 살 수 없겠구나, 범접할 수 없다,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가성비 좋은 것들 몇 개 좀 읊어드릴게요. 한 70만 원, 80만 원대 정도에서 타협할 수 있는 청소기가 유원트. 요거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, 보통 이제 열풍으로 건조한다 하면 이게 한 50도, 55도잖아요. 근데 이거는 65도. 65도. 온도가 좀 세다는 거죠. 실제로 걸레를 빨아낼 때도 65도의 고온으로 세척을 하더라. 요게 장점입니다. 그리고 모터가 되게 핵심이잖아요. 그래서 모터 무상 보증도 5년 동안 해주더라. 이 로봇 청소기에서는 약간 좀 황소개구리 격이죠. 샤오미 청소기 찾아보시면 성능들이 넘사벽입니다. 물걸레 세척하고 뭐 건조해내고 리프팅되고 센서 있고, 그리고 먼지 자동으로 비워주고 물 배출해주고,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옛날보다는 서비스도 꽤 괜찮더라. 국내에 웬만큼 서비스 센터가 좀 많이 구축된 편이긴 하거든요. 근데 아까 단점은 휴대폰 조작이 좀 쉽지 않은 분들, 와이파이 끊겼는데 이거 그럼 연결 어떡하지? 아들내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? 여기 누를 수 있는 조작 버튼이 있어야 된다. 그런 분들은 샤오미보다는 그 다음 추천드릴 제품으로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필립스 로봇 청소기입니다. 일단 장점은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. 저희가 방송하는 거 한 60만 원 중반대까지 방송 판매가를 하고 있거든요. 일단 물걸레질 되고 흡입 청소 되고 어플리케이션 조작되고, 큰 장점은 이 본체 내부에도 이 버튼이 있습니다. 버튼. 요거의 큰 단점은 이 먼지통을 내가 직접 비워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걸레를 말려줄 때 송풍으로 말려줍니다. 마르는 게 속 시원하진 않겠죠. 얘는 뭐 한 번씩은 뜯어서 세척하고 말려야 되고 건조기 돌리거나 일관 소독해야 된다. 얘는 큰 단점은 아니잖아요. 그럼 내가 안고 가도 되되 가격이 싸다, 그러면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주의거든요. 이 정도 장점이면 솔직히 할만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4월 초에 방송 있으니까 뭐 아니 뭐 보실 분들 보시고요.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고,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지나가셔도 됩니다. 이 영상이 그때 전에 공개가 되겠죠? 제가 이제 유무선 청소기 파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성비가 좋은 라인업으로 가겠다. 그러면 유선 청소기 플러스 무선 핸디형은 50만 원대 이 두 개 조합이 된다고 보고요. 그리고 나는 여기서 비용을 조금 더 쓰겠다. 한 20-30만 원 정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된다. 그런 분들은 로봇 청소기 플러스 여기에 무선 핸디형, 이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. 요거 같이 붙이셔서 현존하는 최강의 조합을 만드셔라. 그리고 나는 150만 원대 하이엔드로 가기 힘들다. 그러면 60만 원대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주 많다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궁금한 사항들이나 이거 저거 틀렸는데 그러면 다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이 촌철살인하는 멘트들도 겸허하게 잘 받아들일 테니까 남겨주세요. 상처는 받을지언정 제가 잘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